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연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이 사업의 내용인데 19년도부터 동료지원가라는 그 이름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갑자기 전액 삭감돼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석영님 동료지원가에 참여하고 있는 문석영 참고인을 불렀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장에 발달장애인 분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영 참고인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동료지원가라는 거는요, 모든 장애인을 만나서 취업 연계 상담이나 아니면 일자리 참정권 또 자리 권리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주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문석영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25년 동안 살았고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일은 저의 세 번째 직업입니다. 동료지원가 사업에 2024년도 예산이 빵원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전신력으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지원가들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중증장애인을 만납니다. 저는 제가 이전의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무시, 외로움을 겪었던 시간을 참여자에게 말하며 취업을 응원합니다. 취업하고 싶다며 센터로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문석영은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싫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금쪽 같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계속 뼈를 묻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 우리 문석영 씨 말씀은 이게 단순한 중증 장애인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동안 중증 장애인들이 기업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외로움 이런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좌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는 그저 중증 장애인 한 사람 일자리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증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애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없앤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도 우선은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다른 센터라도 가서라도 장애인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싶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공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동료 상담을 지원받고 나서 많이 외로워하고 사람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장애인들도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국장님, 과장님, 이 동료 지원과 사업을 절대 폐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실적도 다시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동료 지원과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문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님. 예. 네, 윤석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참 많은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일부 혹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 중에는 고용노동부의 중증 장애인 동료 지원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규모는 23억 원이고요. 그걸로 총 187명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그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일자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영상을 틀고 제가 변사처럼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료 지원가 박경인입니다. 동료 지원가 사업이 내년에는 예산이 없대요. 동료 지원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속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저희에게 복지 일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 지원가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름 대신 지적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때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았고 발달 장애인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지원가로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그냥 박경인으로 살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료 지원가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꾸만 사업 실적만 납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만 받는 발달 장애인이 아니라 명함과 직업을 가진 박경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성과 아닙니까? 기재부 정부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해 주세요. 일하고 월급 받으며 내 인생을 꽉 쥐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동료 지원과 사업 예산을 돌려놔 주세요.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일보다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동료 지원과 사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지적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나왔고 여야 모두가 이 사업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고용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살려야 된다는 수정 의견이 오면 기재부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말씀드린 장애 당사자 박경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꽉 쥐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예산 그리고 중증 장애인 예산을 사실은 대폭 증액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근데 하다가 동료 지원과 일자리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성과가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일부 삭감이 돼서 왔는데 말씀하신 취지 그리고 방금 또 사실은 저도 육성을 국회 룰이 아니더라도 직접 어디에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전 동료 지원과 일자리 이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